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강연을 하게 된 사회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하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 강연으로 찾아뵙기 전에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해야 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무조건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선배님들 앞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수 있을까에 대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고민의 결과 저는 처음에는 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또 아니면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볼까, 또 아니면 제가 꽤나 진심으로 하고 있는 취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또 고민을 해봤지만 조금 지루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께 얼른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지식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오늘 Environment라는 이 강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을 좀 여러 가지 할까 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촬영팀 분들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하시고 계신 게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환경 오염이 심각하구나. 폭염, 미세먼지, 분리수거, 빨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숲, 푸르른 자연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세요. 일회용품 사용을 줄입시다. 이러한 뻔한 이야기는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을 몇 가지 더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지향해 오고 있는 환경 보호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 고대 때부터 환경 보호,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다고 합니다. 이집트 때 물이 오염돼서 농업 용수나 식수로 사용하기 힘들다. 수지를 개선해라 라고 이렇게 왕이 이야기하는 것까지부터 시작되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본격적인 환경보호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1972년 유엔이 환경회의를 열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50년에서 100년 동안은 이러한 환경보호를 계속 해왔다는 건데 이러한 환경보호가 어떠한 효과를 냈다라는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나 사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신 그 내용이 대부분이고 어떠한 새로운 이야기를 던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하는 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떠한 효과도 뚜렷하게 내지 못한 방식의 환경 보호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또 어떠한 새로운 개선 방식을 제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짚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짚어주는 내용을 오늘 강연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제가 오늘 강연할 대부분의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목차로 분류해 보자면 환경오염 심각한가, 환경보호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앞으로의 환경보호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먼저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명나라 왕조의 쇠락, 현종의 경신대기근, 숙종의 을병대기근, 청교도혁명, 30년 전쟁, 스텐카라진의 난, 이자성의 난, 프롱드의 난, 마녀사냥, 이렇게 꽤나 역사 속에 굵게 남은 일들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일들은 17세기 지구에 소빙하기가 찾아왔을 때 발생한 일들로, 이러한 일들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자 봉기를 일으킨 것이고, 이 마녀사냥이라는 일은 급격한 기후변화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이 급격한 기후변화가 마녀의 저주다라고 칭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마녀사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사에서 꽤나 큰 일들을 여러 번 수차례 인류가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환경이나 자원을 남용하고 막 쓴 대가는 지금 현재 굉장히 참혹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최대의 자연재해로 손꼽히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뉴올리언스라는 도시의 습격입니다. 2005년 8월 이 일이 일어났으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도시의 80%가 물로 다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만 1,800만 명이고 실종자까지 하면 2,5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한 119조의 재산 손실을 냈으며 이 일은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크게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의 사례를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우리나라의 이 일을 한번 비유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가 5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자를 보시면 1,800만 명입니다. 이 숫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숫자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절대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부산보다 조금 더 큰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80%가 침수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가 전체로 다 물에 침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큰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예시를 가져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환경 오염과 이상 기후가 어떠한 상관이 있는 것이냐, 허리케인은 매년 찾아오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상 기후가 그냥 그렇게 두고 볼 것은 아닌 게, 이렇게 허리케인이 찾아오다가 원래는 예상 경로라는 게 있고 예상 규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했던 것들을 전부 벗어나고 뭐 10년에 한 번씩 일어나던 일들이 뭐 5년, 1년 또 더 짧게 이렇게 반복될수록 이 도시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점점 환경오염이 심각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도시를 80% 정도 복구하는데 10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허리케인이 1년마다 이 도시에 찾아온다? 그러면 이 도시는 아마 복구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이제 다음 예시를 진짜 가져와 볼 텐데요. 이러한 사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이렇게 끔찍하고 꽤나 큰 뉴스들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바로 히말라야의 눈물입니다. 이 히말라야의 눈물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 만년설이 녹는다 이러한 이야기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바로 빙하 쓰나미입니다. 이렇게 산사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요. 빙하가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면서 사람들이 깔려서 다치고 죽습니다. 이게 매년 수십 번씩 현재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 빙하라는 게 우리가 보기엔 그저 크고 별 의미 없는 얼음덩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서는 식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수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빙하 쓰나미가 일어나면 상수원이 단절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빙하 쓰나미의 위험성이 있는 호수만 2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불안에 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히말라야 이외에도 킬리만자로, 안데스, 알래스카, 알프스 이 많은 나라에서 빙하 쓰나미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과의 약속을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자연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자연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본인들은 하지도 않은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렇게 매년 두려움에 떨고 다치는 등 인명피해까지 봐야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라레입니다. 이 사진은 아마 사회교과서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인류가 실제로 이렇게 큰 아라레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목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댐을 지어 물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라레가 메말랐고 이곳의 연교차는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러니한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사막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이렇게 사막에 사는 낙타들이 눈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3년에
이런 중동 지역에 폭설이 내리기도 했고 같은 해에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북부 도시들에서는 프리징 레인이 내리기도 했고 그곳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기도 했습니다. 그런 심각한 한파로 사람들이 여럿 죽기도 했습니다. 또 이게 심각한 이유가 올해 대만이나 스페인 같은 조금 더 더운 지역들에서는 한파가 더더욱 심해져서 실제로 수백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또 제가 다음에 가져온 예시는 급격한 사막화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신 부분일 것 같아서 사진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경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가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온실가스 감소입니다. 온실가스가 감소해야 전체의 지구 온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이러한 여러 생활 수칙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페트병 사용을 줄입시다. 빨대 그만 사용해 주세요. 혹은 장을 볼 때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이용해 주세요. 라고 이런 생활 수칙들을 권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해요. 제가 만약에 오늘 페트병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오늘 하나 쓰지 말아야겠다. 뭐라고 얘기한다거나 오늘은 플라스틱 빨대 환경 진짜 위험하니까 쓰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전체의 페트병 사용량을 생산량을 줄일까요? 혹은 빨대의 생산량 자체가 줄까요?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인 공급량, 생산량이 불변하고 수요가 유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비슷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오염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악순환 구조인데요. 이러한 악순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OECD 국가들의 분리수거 현황입니다. 독일이 6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 59%로 무려 2등을 차지하고 있고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벨기에가 이어서 3, 4,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를 한다고 해서 다 재활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의 재활용률을 따져보면 이 정도, 그러니까 약 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체 왜 그런 것이냐, 왜 분리수거를 했는데 재활용이 되지 않냐 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이유부터 얘기해 볼까 합니다. 폐기물 처리의 70%를 민간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직접적인 감시나 또는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 그러니까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의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하게 되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조차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재활용 시장과 환경에 대한 기초조사가 매우 부족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30%라는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해봤을 때 페트병의 96%는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페트병을 보시면 알겠지만 비닐 라벨이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 보호를 한다고 그 비닐 라벨을 떼서 그걸 분리 배출한다고 해도 그 끈적이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끈적임 때문에 또 재활용이 되지 않고 비닐도 플라스틱과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실제로 비닐은 인건비조차도 나오지 않아서 전부 다 소각장에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레기가 넘치다 못해서 이렇게 동남아 국가들로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NGO 연구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에 있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중국 혹은 한국에서 이렇게 버린 쓰레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점은 생산, 소비, 처리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생활 수칙을 권고할 것이 아니라 기업에게 애초에 처음부터 생산 수칙을 권고하거나 아니면 처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환경 보호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좋은 예시들을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내용은 미국의 레인보우 그로서리라는 마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세제 용기 자체를 플라스틱으로 째로 들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하는 양만큼 본인이 짜서 직접 용기를 들고 와서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또한 이쪽도 보시면 곡물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따라가서 또 용기를 직접 가져오게 그렇게 만든 마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냐? 바로 직접적으로 다회용 용기를 들고 오기 때문에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의 일회용품 사용량이 현저히 준다는 것입니다. 권고 자체가 아니라 애초에 마트 자체에서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종이 빨대와 노라벨 페트병도 예시로 들고 와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종이 빨대 사용을 권고합니다 라는 거에 그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빨대 자체의 사용량을 없애고 종이 빨대의 사용으로 바꾸게 된다면 처음부터 플라스틱 판매량을 줄일 수 있고 생산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아까 플라스틱 페트병이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비닐 라벨이 붙지 않은 페트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끈적임도 없고 비닐도 없어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번째 목차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기업 구조 전체가 처리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연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플라스틱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분리수거 안 해도 되고 뭐 그냥 별로 환경보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런 작은 행동이 모이다 보면 어떠한 제가 말씀드린 아까의 기업구조 변화나 처리 시스템 자체의 변화를 분명히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오존층인데요. 옛날에 교과서에서는 오존층에 대해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오존층이 구멍난 사진을 예시로 들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오존층이 파괴되었다라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이 복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구된 이유를 설명드려보자면 짧게 실제로 전 세계에서 프레온 가스를 그 오존층 파괴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하고 아예 프레온 가스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오존층 파괴가 복구되었고 지금은 문제없이 잘 복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강연을 보시고 났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환경보호를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동이 모이다 보면 여론을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업이나 나라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제 오늘 강연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연을 하게 된 사회환경공학부 21학번 김하연이었습니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